네, 오늘은 제가 무스켓 프로블럼 또는 저기 워터 웨이브 이퀘이션들을 한번 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문제 상황을 생각하냐면 우선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경계면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경계면 함수를 제가 에타라고 하겠습니다. 에타 tx라고 주면 그러면 이 위에 쪽에 있는 거는 우선은 백큐이라고 가정하고 그냥 공기. 그럼 여기는 이제 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이런 유체를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 제가 뭐 그 수학자들이 항상 하듯이 로는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그 밀도가 없는 곳이랑 밀도가 있는 곳이랑 이렇게 경계면이 이제 에타로 이렇게 세퍼레이트된 그런 도메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당연히 그러면 피지컬 로를 결정을 시켜야 되는데 피지컬 로는 저는 뭘 줄 거냐면 인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 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쓰려고 하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냐면 x, y라고 이렇게 주어질 건데 편의를 위해서 제가 R2 플러스 R의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여기 E는 언제든지 D로 바꿀 수 있고요.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서 2차원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도메인을 기술하는 것을 내가 오메가 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는 어떻게 되냐면 y라는 것은 에타 tx보다 작은 것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계면은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시그마 t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x, y r2 plus r which is equals to y is equal to eta tx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그 서페이스를 이렇게 제가 시그마 t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좀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떠냐면 제가 f equal y equal l라고 이렇게 쓰면요. 이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이게 f가 당연히 그 t, x, y의 함수라고 주어진다면요. 그런 경우는 어떤 함수를 말하냐면 tx를 이렇게 f tx y 대신에 에타 tx를 넣은 거라고 이렇게 쓸게요. 네, 이게 노테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레디언트라고 쓰면 이거는 x 방향으로 해서만 그레디언트를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면 이제 x1, x2를 말하고 여기서 x, y라고 하면 이제 그 x랑 이제 파셜 y 이렇게 구워져 있는 그레디언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x1, x2, y 이 파셜 y 그 다음에 여기서 라플라시아는 그냥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x에 대한 라플라시안만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xy라는 것은 그 x에다가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해서 세컨 데리베이트를 포함한 걸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컴프레시블 오일러 이퀘이션을 줄 거니까 그러면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partial tu 플러스 u dot gradient x, y 그리고 u 플러스 gradient p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줄 거냐면 힘으로써 이렇게 지금 중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y 방향으로 중력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y 방향으로 중력이 있다고 가정해서 여기다가 g y equal 제로로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g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u equal 제로로 주고요. 이것도 역시나 x, y가 다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에서 어떤 걸 가정하냐면 지금 여기서 이제 당연히 바텀도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텀을. 근데 파이네트 여기서 이제 여기 경계면과 이제 바텀 사이를 유한한 뎁스로 하는 띠오리도 당연히 이론을 만들 수 있지만 편의를 위해서 저는 이 바텀이 진짜 인피니시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인피니트 바텀. 그래서 인피니트 바텀에서는 유체가 엄청나게 위에서부터 압력이 엄청나게 주어졌기 때문에 유체가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U, T, X, Y가
converge to zero as y goes to minus infinity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가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governing equation은 줬으니까 이제 equation만 주어지면 편미분 방정식 풀 수 없으니 그럼 경계 조건을 줘야 되는데요. boundary condition. 여기서 편의를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제 음, 이 여기 경계상에서는 그러면 압력이 그냥 상수겠죠. 왜냐하면 그 백큐미 그 밀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상수라고 가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유체에 의해서 압력이 주어지니까 그 유체는 압력에 대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상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계면상으로 이제 그러면 그 경계면상으로 이 상수가 그 프레셔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가정하고자 하는 거는 프레셔가 점프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려고 합니다. 네. Pressure doesn't jump. 그 혹시 괜찮으면 네. 그 이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조금 직관에 대해 좀 생각을 좀 해봐도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음, 직관이라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 나올 수 있는 건 이게 왜 나오냐? 아마 그 질문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렇게 되게 질문. 나이브하게 묻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 음미를 좀 해보고 싶어서 무슨 뜻인지. 이게 음, 일단은 어떻게? 퍼스트 네, 오더고 맞죠? 네, 펄스 오더이죠. 네. 퍼스트 오더고 네, 그 세컨드 오더가 약간 그 세컨드 텀이 약간 어떤 직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그게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어 이렇게 이게 좀 쉽지 않은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매하면 그 애매하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방정식으로 가야 돼.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디스크라이브하는 다른 포뮬레이션으로 봐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어떤 입자를 생각해요. t에서 입자를 생각하면 이제 유체에 따라서 이 입자가 움직이겠죠. 유체 벨로시티 u를 줬을 때 입자가 이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럼 어떻게 기술이 되냐면 음, 이 포지션이라는 것, 이 벨로시티라는 것은 사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요. 그게 한 점 위치에서 벨로시티가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힘에 대한 밸런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레셔의 우선 이게 약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프레셔에 의해서 유체랑 이제 프레셔랑 밸런스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기술해야 되는 게 이건 힘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건 힘을 의미하는 거죠. 힘이 저 압력이나 어떤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질량 가속도랑 연관이 있는 거는 가속도랑 연관이 있는 것은 세컨 데리베이트니까 그럼 한 번 더 이제 미분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ddt를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제가 jx 코디네이트로 잡을게요. 네. 당연히 이걸 제대로 엄밀하게 설명하려면 컨저베이션 러브터에서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만 저 U다 그랬던 U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 정도만 설명하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체인룰을 적용해주면 이거는 partial t, uj, xt, t 그 다음에 UJ에서 그럼 UJ에 대해서 이제 XI 방향으로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XI를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 I버즈 컴포넌트에 대해 DDT를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떤 규칙을 줬었냐면 이 규칙을 줬었죠. 그래서 이 규칙을 이제 대입을 해버리면 어떤 텀이 나와버리냐면 partial t, UJ, XT, t
그래서 요 놈은 이제 ui partial xi uj xt t가 돼. 그러니까 이제 그 힘에 대해서 파티클 유체로부터 벨로시티가 u인 유체가 유체에 의해서 파티클이 움직인다면 파티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힘은 이렇게 유다 그레이디언트 U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스트럭처적인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로 설명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네,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 그 마지막 텀은 어떤 이펙트예요? 여기서 이거요? 아니면 이거? 네, 그 텀이요. 그 텀은 이제 그 유체가 있으면 유체에 의해서 그 뭐라 해야 되죠? 밸런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밸런스로 나오는 어떤 잠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좀 지금 이거 적어주신 그 힘에 대한 거를 실제로 흡수하는 텀이 그냥 저 텀이라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약간 맞춰주는 거죠. 네. 제가 조금 첨언을 네. 감히 드리자면, 그,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두 번째 텀은 가속도 텀이고요. F는 MA에서 그 F가 아닌 A에서 어떻게 보면 유도된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F에 그래서 저 가속도 텀 자체는 F가 0인 경우에도 유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이라기보다는 가속도인 거죠. 그거를 우리가 저희 뭐, 왜 돌리는 거, 그 뭐라 그러죠? 원심력 같은 거 왜 가짜 힘이라고 표현하듯이 네. 가속도도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저 두 번째 어드백션 텀도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가짜 힘? 엄밀히 말하면 가속도에 해당하는 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F에 해당하는 게 FNMA에서 F에 해당하는 게 저 프레셔 그레디언트 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뭐 압력 중에 제일 심플한 압력 같은 거 생각하면 그 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 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압력이 높고 적게 쌓여 있으면 낮고 그 차이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 그레디언트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더, 포싱의 한계인 네, 그런 FNMA인 거죠. 네, 그게 더 정확한 디스크리프션이죠. 예, 약간 좀 제가 너무 야매를 치려고 하다, 저는 구조에 좀 집중을 하다 아, 보니까 그죠, 좀 그죠.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냥 자연스러운 그걸 포인트하다 보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프레셔는 우선은 여기서 점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건데 실제로 점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페이스에서 텐션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민커베처 이퀘이션이 나오면 민커베처 조건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제 그 뭔가 더 기술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꽤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텐션은 다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레셔는 점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되게 이상해 보이는 컨디션을 하나 그 도입을 할 건데, 그게 그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이냐면, 이 VN이라는 것을 U.N이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서 VN은 뭐냐면, 여기서 그 여기 경계면에서 이제 파티클에 대해서 이게 노말 반응함으로 이제 그 뭐죠? 그 경계면이 이제 경계면 노말 방향으로 가는 벨로시티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요거랑 같다라고 가정했고요. 예.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이 컨디션이 되게 좀 의아해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지 한번 보면요. 그럼 이 점을 하나 픽스를 해보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x의 에타의 tx가 되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파티클을 이렇게 보면 이 xt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시그마 t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노멀 벡터는 어떻게 주어지게 되냐면 그 어렵지 않게 1 plus gradient eta square to be minus gradient eta and 1이 되죠. 이게 그 노멀 벡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VN이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벨로시티에다가
이제 노멀 방향의 성분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dx에다가 n을 그냥 내적을 해준 거랑 같아져요. 그러면 이제 이 dx dt를 계산을 해주면 이 dx dt라는 것은 첫 번째 성분은 사실상 0이고 이놈은 에타 t가 되죠. 왜냐 x는 그냥 고정된 것에서 그냥 t를 대입해서 취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그럼 이거랑 이제 n을 이제 내적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방정식은 um, um, eta t divided by 1 plus gradient eta square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 에타의 관점으로 다시 기술한다면 partial derivative eta is equals to u dot n 이제 1 plus gradient eta의 스퀘어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경계면의 관점에서 다시 기술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할 수 있는 게 그럼 도대체 이 조건이 그럼 왜 필요하냐?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냐? 이제 그걸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observation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체는 이 입자는 경계면에서 튀지 않는 걸 생각하고 싶어요. 이 경계면을 안 벗어나는 상황을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 뭐 배가 이렇게 여기 뛰고 있는데 배가 이렇게 퐁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자가 만약 여기서 시작을 했다면 이 입자는 이 경계면 안에만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게 물리적으로 좀 자연스럽죠. 물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설명이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입자를 생각한다면 이 입자가 이 시간의 이버브함에 따라서 이 입자가 여기 뭐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안에만 이렇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any fluid particle that is initially on sigma 0 remains on sigma t for all time. 네. 그럼 실제로 그럼 증명 어떻게 하느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mt라는 것을 제가 x1t, x2t, 그 다음에 yt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타 t를 제가 yt 마이너스 에타의 tx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그 내가 t에다 0을 대입하면 이건 0이죠. 왜냐하면 파티클이 그 위에 놓였다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그럼 이걸 실제로 미분을 해보면 d 세타의 dt는 y 덫의 t 그 다음에 partial t의 에타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주면 x1의 그 다음에 x1의 dot minus with 에타의 x2의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본다면 이 yt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yt라는 것은 어떤 걸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이 입자가 horizontal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벨로시티를 말하는 거죠. 이 파티클이 vertical 방향으로 가는 것을 그걸 기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U U3 컴포넌트의 XT YT인 거죠. 그냥 정확하게 이제 MT라고 하죠. MT.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좀 컴팩트하게 쓰면 YT 에타 T 에라의 결과적으로는 U의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에타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여기서 정확하게는 좀 약간 좀 말을 좀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U1에 partial X1의 에타 더하기 U2의 partial X2의 에타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보면 이거를 이렇게 묶어주면요. 이거는 1의 마이너스 x1의 에타에 그 다음에 여기 x2의 에타에 그 다음에 sorry 이거 반대로 했죠 제가 x1의 에타 그 다음에 x2의 에타 그 다음에 이게 1하고 이제 u의 mt하고 내적한 것이 마이너스를 취한 게 그 temporal derivative of 에타하고 같아져요. 자, 이거는 다시 보면 뭐하고 같냐면 그 1 플러스 그레디언트 에타의 제곱에 그럼 u.n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게 0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은 요게 0이 되게 하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 경계면에서 계속 머물도록 하게 하는 조건이 이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까지 해보면 저기 세타 t에 지금 뭐야 yt 마이너스 에타 t xt를 집어넣었는데 네, 저 xt는 mt의 x 좌표를 얘기하는 거. 저 MT의 xt는 뭐죠? XT는 요거예요, 요거. X1T 마이너스 1T. 예.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Y는 네네. 세타 t가 0이다. 거는 어, 높이가 변하는 게 서피스의 높이가 변하는 거랑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 바운더리에서 지금 높이가 변하고 있는 속도랑 서피스가 따라 올라오는 속도랑 같다고 그 얘기네요. 네, 세타 dt가 0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게 0이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서페이스 안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약간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경계면이 그래프 형태로 떨어지는 거. 네, 지금은 경계면이 그래프 형태로만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x랑 t랑 x에만 딥했다고. 네, 네. 하나 그 높이만 조절되게 예, 예.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실제로는 뭐 이런 식의 유체도 다룰 수 있겠죠. 이건 데피니티브 그래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뭐 편의를 위해서 그냥 이런 유체만 생각하려고. 네, 그래프부터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고. 네, 혹시 질문 하나만 해줄까요? 네, 네, 네. 네. 그 말씀하시는 그래프라는 게 함수 같은 건가요? 제가 잘 예, 몰라가지고.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만약에 그 네, 경계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버리면 네. 이거는 그래프가 아니죠. 그 한 x 값에서 두 개 이상의 값이 이렇게 네, 가해지면 그건 그래프가 아닌 거군요. 네, 이건 그래프가 아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가 한동안 10년간 많이 연구되던 문제 중 하나였어요. 저런 식의 경계면이 형성이 되는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추출할 음, 거냐. 네. 파도 같은 것이 이제 만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파도가 이 경계면 이렇게 터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건 네. 데피니틀리 그래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혹시 그 버거스 이퀘이션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제가 막 책을 보니까 막 버거 이퀘이션에서 그 특정 시간 규모가 넘어가면 이런 그 그래프가 아닌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 책에서는 되게 이게 non 피지컬한 어떤 수학적인 모형의 에러다 그랬는데 막 저희 그건 약간 좀 여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약간 네. 엔트로피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한 솔루션이 없다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이건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저희 교수님, 지도 교수님도 이제 유치하시는 분인데 막 그거를 그
웨이브 브레이크 딱 이 현상이랑 관련 어떻게 보면 그거의 표상이다 그렇게 그냥 보시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좀 되게 관점이 다르구나 막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니, 그쪽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죠, 약간. 아 네. 그래요? 이거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쪽하고 좀 달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오늘은 방정식 유도를 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성질만 더 읊어가면요. 어, 어떤 것도 증명을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키네틱 에너지랑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면 왜 이렇게 정의됐냐고 하면 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직 정확하게는 이게 왜 포텐셜 에너지냐 이걸 왜 정확하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떤 건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제 합쳐서 계산하면 이게 0이 돼요. 그러니까 컨저브하는 에너지가 컨저브 돼요. 왜냐하면 디시페이션 하는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는 기대할 수는 있어요. 네. 아마 포텐셜 에너지 저렇게 그 정의가 되는 게 이게 유체계라서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보통 고교 물리 과정에서 배우는 데는 그냥 보통 중력 가속도만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데 유체계에서는 이게 중력뿐만이 아니라 부력이 같이 존재해가지고 뭐 그런 거 그거를 고려해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는 아니,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에타 제곱 스퀘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얘기였거든요. 아, 네. 근데 아마 이거는 네.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냥 이 에너지는 이거는 obviously 그 뭐죠? 그 키네틱 에너지니까 그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항을 맞추다 보면 이게 튀어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I don't know. 이게 또 키네마틱 컨디션과 연관을 지으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 딱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걸 딱 보고 어떻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상상하느냐 그건 음, 제가 직관이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진짜 탄성 에너지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진짜 러프하게 2분의 1 KX 제곱.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음, 저 경계면의 위치잖아요. 저게 에타가. 네. 그러니까 경계면의 위치를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원래 그 뭐라 그래야 돼? 위치에 디펜드하는 힘이 저렇게 그 1차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KX 아, 폭슬러처럼 F는 마이너스 KX 나오고 이거 에너지가 분의 1 네. KX. 저 옆에 키네틱은 당연히 속도 제곱. 네,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 설명하면 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맞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가정을 하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로테이션을 그 뭐죠? 그냥 다이버전스 플리만 줬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털프린 그 유체를 생각해요. 그러면 볼티시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사라지는 게 없다라고 그 볼티시티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U라는 것을 그레이디언트 파이로 쓸 수 있어요. 그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 다이버전 지금 그 털프리니까 뭐 스톡스 정리든 뭐를 써가지고 저 U를 이제 그레디언트 장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유체 시스템에다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어, 그 베르노이의 법칙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다이버전스 프리 벡터장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는 하모닉 함수가 돼요. 그래서 파이 x y 파이 이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u 닷 그레디언트 x y x y no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그 우리가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놈은
1 플러스 gradient 에타의 square 1 over 2 and u dot n인데요. 이거를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요게 그러면 이제 partial x1 pi, partial x2 pi, partial y pi, and what is that? Eta x1 minus x1, eta x2 1 what did I divide? 에타를 저렇게 정했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걸 잘라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잘라주면 그러면 우리가 뭐를 얻게 되냐면 그 y 방향에 대해서는 요게 나오고 에타 x1 partial x1 pi 에타 x2 partial x2 pi. 근데 여기서 지금 전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서페이스에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요 놈은 이제 그 y가 에타 x일 때 tx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얻어낸 방정식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정식이 나왔는데요. 그 에타가 그 첫 번째는 x, y, 파이가 0이고 그 다음에 베르누이 법칙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나오는 요 조건이 나오고 근데 이걸 지금 보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다음 요게 그 현재 이 시스템 자체는 이 시스템 자체로 지금 미지의 변수가 지금 파이도 미지고 에타도 지금 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연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지금 에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파이가 뭔지도 몰라요. 몰라요. 파이는 에타로부터 뭔가 유도되는 거지만 지금 어떻게 이게 그 클로즈 시스템으로 지금 기술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는 설명 먼저 지금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약간 좀 창의적인 방법들이 조금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생각으로 바꾸게 되냐면 이걸 제가 지금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경계면이 지금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이 x랑 에타의 tx죠.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로부터 나오는 유체를 생각을 하는 거니까 U가 이제 그레디언트 파이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 경계면에서 이밸류에이트 되는 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냐면 푸사이라는 것을 tx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거를 파이 tx 에타의 tx를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처음 한 게 자카로프인데요. 자하로프인데. 예, 요걸 바탕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이 시스템이 정말 간단해져요. 이걸 실제로 한번 이거를 이제 따르게 이걸 한번 보면요. 지금 그러면 이 문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음, 음, pi x, y, pi equal 0. 그 다음에, 음,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y가 에타보다 작을 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이제 그 사이로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파이가
그 0으로 가는 걸 가정하고 있었죠.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 벨로시티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갔을 때 저게 0이 된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걸 기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이 파이를 구한 다음에 그 y를 에타 x에다 그냥 그 리스트릭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를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내가 파이를 찾을 수 있다면 이 파이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돼요. 설명이 좀 제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전달이. 그러니까 문제의 관점을 내가 푸사이를 트레이스로 주고 경계면에서 이렇게 트레이스 함수로 준다면 그러면 내가 파이를 찾아가지고 그 파이를 가지고 리스트릭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다리가 다 맞죠. 좀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Are you with me? 그래서 지금 파이를 찾아야 되는데 파이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경계면에서 내가 푸사이라는 함수를 줘버리면 저렇게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예. 저렇게 되게 하는 파이를 찾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파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걸 어떻게 찾는지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음, 그러니까 이렇게 등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이 네? 등가라는 다시 거죠. 이렇게 등가 바꿔서 풀면 풀리는 충분 조건이지만 사실은 반대도 네, 된다 말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파일을 이제 푸사이가 주어지면 그를 바탕으로 파일을 찾고 그 파일을 바탕으로 저걸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 푸사이로부터 내가 에타가 또 주어져 있지만 이렇게 되는 매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매핑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 우변으로. 여기서 이제 당연히 y는 에타 x로 리스트릭 시키고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은 이게 맥락마다 다르겠지만 이건 디레클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 G 에타 사이 이렇게 찾아진 파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디레클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뭘 바꾼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T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밑에 거는. 이때 건 T를 고정시킨 거죠. T를 픽스하고.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이거랑 그 네.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 이것만 알잖아요. 그렇게 되는 솔루션을 찾고 싶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만으로는 안 풀리니까 놓친 게 뭐 있나라고 생각해 보니 여기 경계면에서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디렉클레 조건을. 이게 무슨 말이죠? 생긴 게 Y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그런 저기를 저렇게 했다면서 사이를. 네, 푸사일은 여기서 이게 그냥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요. 이거를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레터럴 서페이스에서 뭔가를 생각한다는 마인드가 없으면 이 자체를 좀 생각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저기 리스트릭션을 해서 사이를 얻었으니까 저거는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저게 왜 조건이죠? 모르겠네. 저게 왜 조건이에요?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 아니에요. 저렇게 그 파일을 저기다 리스트릭 시키면 저게 되죠. 예. 그렇게 근데 만들었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이가 지금 뭐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푸사일은 주어진 거. 예. 푸사일가 주어지는 게 되는 거죠. 예. 얘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저렇게 저 자카노프 저 식이 원래 만족할 필요는 없고 네. 그냥
그냥 저런 함수가 주어졌을 때, 네. 그냥 푸사이라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저 밑에 세 개의 방정식을 푼다. 밑에 세 네,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다. 저런 파일을 찾고 그 파일을 바탕으로 그 경계면에서 리스트릭션 시켜서 그 디렉트라인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정의하고. 아, 네. 근데 이것만 보면 되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네, 그것도 조금 더 걸렸던 게 왜 에볼루션 이퀘이션을 밑에다가는 안 써요? 어디서요? 왜 타임 데리버티브에 대한 이야기는 왜 밑에 없어요? 여기요. 네, 왜냐면 우변 일부러 자체는 뺀 시간, 거예요. 우변 자체는 지금 시간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 위에 방정식 두 개잖아. 라플라시안이랑 네. 저 DT 파이는 아, DT 파이 이거요. 플러스 쟤도 있잖아요. 쟤는 이거는 지금 커플을 하지 않아도 돼서요. 네. 어, 아니 그 이게 지금 네. 그 저 이퀴밸런트 포뮬레이션은 지금 음, 이퀴밸런트 포뮬레이션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 음, 아까 말한 오일러 시스템, 오일러 이퀘이션에서 이렇게 주어진 거랑 이거랑 같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좀 설명을 제가 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약간 그렇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이가 결국 경계면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어사인을 네, 먼저 해놓고 푸는 건가? 네, 예, 예, 예. 좀 그런 그래서 것 같아 보여요. 느낌이. 네, 그런 경계면이 다음에 어떻게 예, 경계면이 어떻게 변할지를 먼저 어사인을 해놓고 푼 다음에 네, 그러니까 저게 방정식을 만족하든 안 하든 네, 그냥 어떻게 그냥 잘 변하는 녀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풀어본 다음에 예, 그러면은 이제 저게 특수한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 게 저희 쪽에 에어리 웨이브 띠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거랑 컨셉이 거의 유사한데 딱딱 그 포뮬레이션도 이런 식이고 유도되는 하이 올더 텀들 그 벨로시티 포텐셜 같은 거는 똑같고 근데 그 웨이브 문제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난리니얼리티를 다루기 위해 에타를 임의의 사인 함수로 두고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수학적인 게 깊지 않아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 DT 에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게 원래 풀고 싶은 거는 경계면이 변하는 규칙을 그냥 넣을 건데 그 파이랑 디펜더하게 경계면이 변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냥 그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이거는 잘 변하는 경계면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푸사이는 그 경계면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레디언트 필드로 주고 그다음에 그 아무렇게나 놓고 풀었으니까 이거 대체하면 되니까 나중에 원하는 걸로 약간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시스템을 그 푸사이랑 에타로만 기술을 할 거예요. 이게 음, 지금 목표예요. 지금 프레셔를 없앨 거예요. 어떻게 프레셔를 없애고 그냥 다 없앨 거예요. 푸사이랑 에타에만 좋겠나? 네, 푸사랑 에타에 대해서만 클로즈되는 시스템. 지금 현재 이걸 구했고, 그러니까 이걸 심플리파이했고 제가 지금 이 베르노이 법칙을 지금 아직은 살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없앨 수 있어요. 그걸 없앨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맞네. 어떤 좀 묘한 계산 규칙이 있냐면, 이거를 제가 y 그 다음에 restrict y equals to eta x 그다음에 v 에타의 psi is equals to gradient phi의 y equal eta x라고 쓰면요. 그러면 약간 좀 펑키한 계산을 좀 거치면 어떤 걸 다음과 같은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어요. 좀 펑키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한 번만 좀 정리를 더 하고 가고 싶은데, 차포 다 떼면, 그냥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알려주세요. 차포 다 떼면, 오메가 t를 처음에 먼저 줬죠. R2 곱하기 네, R에서. 그쵸? 오메가 t를 네, 주고, 오메가 t 거기서 에타를 줬어요. t랑 x의 함수 에타를 주고. 그쵸? 지금 네, 미분에 대한 레귤러리티를 만족하는 에타까지를 준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이 푸사이를 집어넣으면 에타를 바운더리로 해서 하모닉 익스텐션을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맞죠? 그렇죠. 하모닉 익스텐션을 하모닉 하는 거죠. 익스텐션은 유일하게 정해지니까 그거를 이제 B라고 하면 그게 디리슐레트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결정하고 네, 그거가 에타에 대한 타임 데리버티브가 되는 그러한 푸사이를 원한다로 문제를 지금 바꾼 거라는 거죠. 지금 하는 말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디리슐레트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그냥 들여다보겠다. 예, 예. 그 에타 타임 에볼루션은 그 에타 그 사이로 결정되는 디렉클레 노멀 오퍼레이터로랑 같다. 우선 그걸 유도한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펑키한 아이덴티티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게 이 다음과 같은 등식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 에타 B는 V의 다이버전스. 약간 좀 펑키한 아이덴티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기 식을 보면 그 여기서 이제 1 over 2 gradient phi square and p plus gy is equal to 0.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안쪽이 이퀘이션의 안쪽의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경계면으로 이제 밀어요. 트레이스를 그냥 보내요. 경계면으로. y equal 에타로. 그 트레이스를 경계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프레셔는 지금 0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프레셔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y는 에타니까 그러면 g 에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에다가 이제 요거를 그 파이에다가 tx 이제 에타 tx가 나오는 거니까 이걸 이제 잘 정리해주면 이게 푸사였죠. 네. 그럼 이거를 이제 대입해서 잘 정리해주면 어떤 식의 이퀘이션이 나오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으로 심플리파이가 됩니다. 이 gradient psi, gradient eta, g eta f psi and square is equal to 0. 그래서 이제 푸사이 지금 이 이퀘이션을 잘 보시면 푸사이랑 지금 이 이퀘이션을 잘 보시면 이제 푸사이랑 에타에 관한 방정식으로밖에 안 나온 거죠. 네. 파이는 사라졌고 푸사이랑 에타로만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푸사이랑 에타로만 나왔고 그래서 이제 워터 웨이브 이퀄 거기서 나오는 워터 웨이브는 이제 오일러 이퀘이션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방정식이 바뀌게 돼요.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방정식을 이제 풀려면 푸사이나 에타만 결정시키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직 완벽히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 또 해미토니안 시스템이 돼요, 이게. 그래서 당연히 에너지는 컨저브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것보다 더한 성질들을 유도할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로컬 퍼즈니스라던가 이런 공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 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이제 술렘이랑 버터 크레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알라자르버그 그다음에 줄리 이 사람들 논문을 좀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U랑 이제 그 뭐 에타로 이렇게 주어진 방정식이 저런 식으로 디렉클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로 심플리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푸사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디렉클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랑 이제 습가 가지고 만들어진 방정식을 유도된다.
그걸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방정식을 저 문제를 푸는 게 조금은 쉬워져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이 디렉틀레 노이만 오퍼레이터가 어떤 매프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느냐, 저런 디렉틀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컨스트럭트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경계면이 이제 더 안 좋다면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 뭐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이건 지금 무스켓은 아니고요. 이거는 워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스켓은 뭐냐? 무스켓은 다르게 주어진 룰입니다. 똑같이 다이버전스 프리드 주고요. 그 다음에 U에다가 그레디언트 XY P 플러스 GY로 이렇게 규칙을 줘요. 이걸 우리가 달시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리적인 규칙은 아니고 이게 실험적으로 관측해서 뭔가 그냥 고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스켓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이제 그 모래랑 이제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모래랑 이제 오일이 이제 있을 때 그 오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오일의 경계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려고 이런 방정식을 유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그러면 이제 네. 제가 그때 이퀘이션을 살짝 한번 후루 훑어보고 살짝 들렸던 생각이 이게 어떻게 보면 스테디 스테이트 그리고 리니어 프릭셔널 네. 그러니까 F는 MA에서 A는 0을 가정하고 F에다가 프레셔 그레디언트랑 프릭션을 두면 이 이퀘이션이 바로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 막 이게 머스켓 프로블럼도 이게 폴러시티 문제더라고. 에서 오리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메이크 센스하게 저는 보여서 아마 그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뭐, 네, 뭐 물리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실험적으로 그냥 그냥 이렇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잘 맞아 떨어진 걸로 맞아 떨어져서 사람들이 생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달시로가 이게 수문학에서 그 프레셔 그 뭐지 지하수 같은 거 거동할 때 이게 프레셔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한 원래 이퀘이션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마 네 그런 문제이지 아, 않을까 그냥 이게 그 약간 이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유도된 게 아니라 관측으로 그냥 가정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폴로시티라는 게 그 모래랑 모래 사이에 있는 공간의 유체가 있을 때 이 유체가 어떻게 네. 움직이냐 그 문제다 보니까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모래 그런 거 뭐 그 경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실험적으로 기술된 아마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우리랑 관련해서 좀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경계가 이렇게 시그마 t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y equal eta tx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이 유체는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이버전스 취해주면 이제 제로 있고 divergence of u is equals to xy의 p 플러스 gy가 되는데요. 이게 도메인 안쪽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함수는 경계면을 보면 p 플러스 gy y equal LR을 계산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여기 경계면에서 프레셔 점프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프레셔가 0이 되고요. 그래서 G 에타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를 가정하고 있냐면 이제 음, 그, 음, 이것까지 제가 생각이 맞다면 U가 0 as Y goes to infinity까지 가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가정하고 있나요? 잠깐 좀 헷갈려서.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 게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dt 에타의 음, g 에타의 에타를 이렇게 바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그게 좀 잠깐 헷갈리거든요. 당연히 키네마틱 바운더리 컨디션 주고 그러니까 v 당연히 여기서 vn은 이제 un을 따르고요. 네.
여기도 그러면은 U가 벡터 밸류인가요? 네, U는 벡터 밸류야.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G 에타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에타는 어 아까 여기서 유도했던 게 에타 이퀄 1 플러스 그레디언트 에타의 제곱에 what over 2 u 닷 n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헷갈리 잠깐 뭔가 좀 제 머릿속에 잠깐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RC RC 잠깐만요. 음, 그냥 뭐하고 갑자기 좀 헷갈렸는지 지금 잠깐 헷갈려서 그래요. 네. 이거 요걸 바탕으로 지금 U가 네, 이 생각났어요 이제. 그럼 푸사 요걸로부터 이제 G 에타가 주어지면 이걸 바탕으로 하모니 익스텐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 여기다 U를 대입해가지고 이걸 유도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주어지는 이걸 경계면을 줬을 때 이걸 바탕으로 하모니 익스텐션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PG 플러스 GY를 정의를 하고 이것에다 그레이디언을 취하는 게 U니까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포뮬레이션 된 거를 우리가 그 무스케 프로브럼에서 그 디리클레 노이만 포뮬레이션이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유도되는 건 아니고 사실 또 다른 식의 포뮬레이션이 있는데 이것까지 할 수는 없어가지고 조금 그냥 결과만 소개하면요. 3차원 그 2차원 경계면 그 3차원 경계면에서는 어떻게 또 기술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다 제너럴 디멘전에서 다 됩니다. 특히 3차원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도 쓸 수가 있냐면요. 그 이런 식으로 프린시펄 밸류로 다음과 같이 에타에 관해서 클로즈된 방정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3 over 2 dy is equals yeah. 그러니까 디렉틀레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쓰지 않고 이렇게 에타에 관한 어떤 그 프린시펄 밸류로 정의된 인테그럴로 이렇게 되는 이 클로즈 이퀘이션을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 포뮬레이션 우리가 뭐라고 그래? 콜도바 간세도 포뮬레이션을 하는데요. 우선 이퀘이션 자체는 이것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논로컬 이퀘이션이고 이걸 가지고 이걸 보면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신기하게 이게 좀 이것도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포뮬레이션 된 것으로 한동안 연구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를 한 가지 좀 얘기를 드리려면 스케일링을 이제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다음과 같은 스케일링을 주면요. 만약에 에타가 이제 위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되면 이것 또한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거는 그 계산을 해보면 스케일링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미분을 하면 에타가 맞고 여기서 그 오더를 다 계산해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PD 띄올에서 어떤 거에 관심이 많냐면 저런 내추럴한 방정식에 대한 내추럴 스케일링에 대해서 스케일링 인베리언트 스페이스에서 내가 이니셜 데이터를 스타트하면 그럼 이 솔루션이 글로벌리 웰퍼즈냐 아니면 뭐 파이널 타임 블로업이 발생하느냐 뭐 그런 식의 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스페이스에 대해서 스케일링 인베리언트합니다. 우선은 요 스페이스랑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립시스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게 스케일링 인베리언트인데요. 현재까지 된 티오리는 어 S가 만약에 D 플러스 E 플러스 1보다 크면 로컬 웨퍼즈니스가 돼 있고 최근에 논문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글로벌 웨퍼즈도 된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약간 아직 검증 단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최근에 글로벌 웨퍼즈니스가 이 RD 대신에 토로스는 된 게 증명됐어요. 2차원하고 3차원이. 저 질문 하나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 스케일링이라는 게 그 피직스에서 많이 쓰는 스케일링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거랑 약간 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 살짝 달라요. 이렇게 음, 스케일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힐 이퀘이션에 대해서 있으면 u에다가 에타 x, 에타 스퀘어 t를 이제 대입하면 아마 이게 람다를 곱하던가 지금 그게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네, 어 람다 스퀘어 그레이디언트 그 라플라시안 취하면 이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t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면 람다 스퀘어의 타임 테일베트 요게 나오면서 요게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임엔에서 줌인하고 줌아웃을 했을 때 이것이 딱 모든 게 다 음, 그 캔슬이 되는 네, 뭐 감사합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네, 관찰 중에 하나가 스케일링 크리티컬 하면 이제 뭐 그 블로어 포인트들이 이제 줌인되거나 그런 현상들이 안 일어나니까 음, 뭐 글로벌 웨퍼드니스를 기대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보통은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직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글로벌 웨퍼드니스는 못 보이고요. 어떤 종류의 다른 스페이스랑 인터섹션이 있어야만 글로벌 웨퍼드니스를 보일 수도 있고 음, 이 경우는 어떤 상황이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이니셜 데이터가 여기서 주어지면 글로벌 웨퍼드니스를 풀 수 있고 이거는 다 지금 얘기되는 건 이건 2020년에 증명됐고 이건 2023년에 증명됐습니다. 3차원은 지금 이쪽으로 조금 기본 공부를 좀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되게 이상한 현상들이 많아요. 이 방정식에. 뭐 아까 뭐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주어졌다면 만약에 이제 이 아까는 제가 여기서 유체가 이게 0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양수라고 가정한 상황을 생각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둘 다 포지티브이고 서로 이렇게 덴시티가 만약에 밑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니셜 데이터를 잘 주면 스테이블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도 증명되어 있냐면 이니셜 데이터가 어떤 सब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이니셜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꽤나 좋은 H4점을 레귤러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니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프 형태를 깨트리게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한 7년 전에 에너지에 나왔었고요. 사람들이 이쪽에 시뮬리티 포메이션을 관찰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 방정식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했었던 거는 무스케 프로블럼을 지난번에 관찰을 제가 기억을 한다면 옵티멀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를 이용해서 그 현상을 좀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물리적 방정식으로부터 에타에 관한 클로즈된 시스템으로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스켓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 디렉트리 노이만 오퍼레이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래서 디렉트리 노이만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하는 과정, 왜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지 정도 설명한 거 정도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였어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코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